너무 잘하셨는데요. 그 표시를 하여 뭐 어떻게 뭐 특별한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거기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그냥 그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냥 번역을 해서 내용들을 좀 썼어요. 일단 제가 오늘 해야 되는 내용은 보면은 뭐야 있죠? 화면 보면 그러니까 3장이잖아요, 그죠? 3장인데 3장이죠. 익숙치가 않아서 좀 죄송해요. 예. 그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 1장, 2장이잖아요. 근데 이 전체 그 러스트 노미컨이 내용이 그 세이프한 프로그램을 러스트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의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3장은 그 중에서 이제 오너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오너십 중에서 레퍼런스, 엘리아슨, 라이프타임 세 가지를 하는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처음에 얘기는 이제 오너십에 대한 얘기인데 오너십이라는 것이 이 오너십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가베지 컬렉션 GC라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 보통 요새 그 모던 그 랭귀지는 가베지 컬렉션이라는 거를 많이 줘서 실제로 이게 뭐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이 그 메모리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 없이 그 C나 C++에 비해서 걱정 없이 프로그램을 하긴 하는데 가베지 컬렉션이 그럼 정말 뭐 가장 옵티멀한 솔루션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주장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뭐 그 자바 같은 거 프로젝트를 해봐도 가베지 컬렉션이 뭐 가끔 그 가베지 컬렉션 때문에 뭐 시스템 해어 걸리거나 뭐 이런 경우도 좀 있고 그러니까 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가베지 컬렉션을 C나 C++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메모리 얼록을 하고 메모리 프리를 같은 걸 다 그 매뉴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러스트는 그 가베지 컬렉션이라는 개념을 쓰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수동적으로 메모리를 프리나 딜리트를 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메모리를 세이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메모리 세이프하게 가베지 컬렉션을 쓰지 않으면서도 하는 얘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래서 도입하는 개념이 오너십이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 이제 예로서 그 코드를 이렇게 보면 예제 코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러스트 코드죠.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런 코드는 그 뭐 통상적으로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여기는 이제 AS 스트링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받으면 그 데이터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그 포매팅의 어떤 그 스트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스트링을 그 슬라이스로 리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C로 얘기하면 사실은 포인터를 넘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러스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 포인트로 넘어가면은 메인 프로그램에서는 이 포인트를 갖다 쓰는데 근데 이 문제는 이 S라는 것이 여기서는 로컬 범위를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리턴은 어드레스를 넘겨주니까 그리고 이것이 스코업이 끝나면은 이거는 실제로 이 어드레스 이거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는 쪽, 그러니까 컬러 쪽에서는 콜링하는 쪽에서는
그걸 받아도 그거에 이미 데이터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코딩을 하다 보면은 뭐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알면서도 실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굉장히 복잡하면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가 굉장히 일반적인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그냥 그 러스트에서는 실수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오너십이라는 걸 주고, 오너십에 의해서 컴파일러가 이거를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도입을 했다라는 거는, 근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복잡하지 않은 코드니까 그냥 눈으로 봐도 금방 알 수 있고 그렇지만, 이것이 굉장히 코드가 복잡하게 걸리되면 이런 코드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에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이제 코드가 뭐 이거는 그 뮤테이션에 대한 건데, 뮤테이션 쪽에 데이터 벡터를 잡고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어드레스를 얘가 갖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데이터를 변경을 시켜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처음에 1, 2, 3에 대한 데이터인데, 그리고 처음에 1, 2, 3에 그 첫 번째에 대한 주소를 갖고 있는데, 네 번째 값을 하나를 더 이렇게 푸시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 내부의 구조가 어떻게 그 운영이 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하는 그 프린트 x 값은 1이라는 걸 우리가 원하는 거지만 그게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이프하지 않은 코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러스트에서는 다 컴파일러 레벨에서 막아준다라는 거죠. 그 어떻게 러스트라는 그 오너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라이프 타임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준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오너십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너십에 그 도입을 하게 되는 그 얘기고, 그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레퍼런스하고 엘리아싱, 그 다음에 라이프 타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세 가지를 이제 저는 준비했습니다. 레퍼런스는 참조인데, 참조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뮤테이블 레퍼런스가 있고, 하나는 쉐어드 레퍼런스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코드에 보면은 이런 거죠. 이렇게 뮤터블, 그러니까 뮤터블 참조, 그 다음에 이건 레퍼런스 참조, 쉐어드 참조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참조는 딱 두 가지 형태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말 그대로 뮤터블 하지 않은 레퍼런스고, 이거는 뮤터블한 레퍼런스인 거죠. 근데 이 참조에 대해서는 러스트에서는 딱 두 가지 규칙만 정의를 한다, 그 준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당연한 얘기예요. 참조 대상보다 참조는 뭐 더 라이프타임이 길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참조를 했는데 참조 대상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참조 대상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참조 대상이 있어야 참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참조 대상이 없어지면 참조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오래 있을 수 없다. 그거 하나고, 두 번째가 이제 상당히 많이 뒤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뮤터블 레퍼런스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엘리아스가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뮤터블 레퍼런스 하는 요거는 엘리아스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엘리아스가 뭐냐?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러스트에서 사실 엘리아스에 대한 모델은 아직 없대요. 그냥 그래서 그냥 어떤 직관적으로
엘리아스가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쭉 얘기를 합니다. 현재까지는 더 디벨로핑을 해서 엘리아스 모델링을 러스트에다가 언어에다가 반영을 해 나가야 되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엘리아스 레퍼런스, 뮤터블 레퍼런스에 대해서는 엘리아싱이 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엘리아스라는 건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엘리아스 얘기고, 그거를 이제 좀 더 좁혀서 그냥 러스트 역에서 얘기하는 거는 같은 메모리 영역을 두 번 참조할 때를 엘리아스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의 엘리아싱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엘리아스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엘리아스고, 실제로 이제 뭐 러스트에서는 좀 더 스트릭하게 정의를 해서 뭐 얘기를 할 거다라는 얘기 할 거고, 그리고 여기 그래서 주장하는 엘리아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일단 여러 가지 복잡한 케이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이제 뭐 많이 있을 텐데, 그걸 다 무시하고 오로지 단일 싱글에 인터럽트 프리하고, 그리고 뭐 로우 레벨 뭐 가정하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로우 레벨이 아닌 그런 상태, 가장 제너럴한 일반적인 프로그램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내에서 엘리아스라는 걸 얘기를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엘리아스라고 정의되는 거는 하나의 메모리 영역을 하나가 참조를 하고 다음 쪽이 참조할 때 두 번째 참조하는 걸 엘리아스 됐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이제 이 엘리아싱이 왜 그러면 세이프 코드, 세이프 언세이프 코드에서 왜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코드를 이제 예를 들면 하나는 이제 쉐어드 레퍼런스고 하나는 이제 뮤터블 레퍼런스라고 볼 때 이게 뭐 인풋이 들어와서 아웃풋에 값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배로 넘겨주는 거고,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아웃풋에 대해서 그거를 뭐 이제 옵티마이즈라는 것을 이제 컴파일러가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최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코드가 이 최적이 뭘 최적이라고 얘기한 거냐면, 인풋의 레퍼런스를 캐시드 밸류로 놓고 캐시드 밸류에다 놓으면 이렇게 옵티마이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아싱이 왜 중요하냐?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중요하다. 그 옵티마이제이션에서 뭐 이런 형태의 옵티마이제이션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코드가 상당히 이렇게 옵티마이즈 한다 하더라도, 근데 이것이 왜 옵티마이즈가 될 수 있느냐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거는 레퍼런스 코드잖아요. 그 레퍼런스 코드를 캐시에다가 올려놓고 레지스터에다가 올려놓고 레지스터 값을 해놓으면 더 이상 리드를 하지 않을 필요 없이 그냥 값을 바로 쓰니까 뭐 옵티마이즈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다른 언어에서는 러스트에서는 이런 형태로 이제 할 수 있지만 다른 언어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여기서 엘리아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코드를 샘플링을 준 건 뭐냐 하면은 이 부분, 그러니까 인풋 어드레스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 어드레스가 같은 경우, 그렇게 되면 엘리아싱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인풋에 대한 어드레스고 아웃풋에 대한 어드레스인데,
요런 케이스를 보는 거죠. 요 케이스. 인풋하고 아웃풋이 어드레스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인풋은 아웃풋하고 이제 처음에 초기에 값 들어왔을 때 같은 20일이 됐고, 그랬을 때, 요거는 이제 엘리아스가 되는 거죠. 엘리아스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인풋이 10이면 뭐 아웃풋은 1 주고, 그리고 또 인풋이 5일 때 아웃풋이 2란 말이에요. 뭐 이렇게 되면은 이런 코드가 뭐 좀 이상하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 이런 걸 옵티마이즈가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런 얘기가 이제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언어에서는 이런 거를 옵티마이즈를 할 수가 없다. 엘리아스, 왜냐하면 인풋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처음에 준 이게 뮤터블 레퍼런스는 엘리아스가 될 수가 없다라는 이 조건을 주면 뭐 러스트는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아웃풋의 엘리아스가 이게 뮤테이블이 요거하고 같은 어드레스가 되니까 안 된다. 그래서 그 뮤테이블 레퍼런스를 막는다. 그래서 엘리아싱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뭐 이래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제를 보면 이 예제는 그 인풋 아웃풋 주고 아웃풋에 템프를 주고 이런 코드와 돼서 옵티마이즈를 했다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아웃풋을, 그러니까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웃풋 코드를, 그러니까 옵티마이즈를 하면서 아웃풋을 마지막에 놓으면서 인풋의 그 코드를 정리를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해한 거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고 엘리아스 정의에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든지 여기 수정된 이 함수에서 아웃풋 함수를 이렇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리드, 이건 라이트고 이건 리드인데 그 뮤테이션과 여전히 템프가 인풋에 엘리아스 한다고 가정을 한다. 이 코드가 제가 여기 있군요. 예, 그 엘리아스 분석을 하는데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 옵티마이즈를 할 때 엘리아스 분석이 되게 중요한데, 엘리아스를 하는데 그 분석을 해서 옵티마이즈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4가지 조건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첫 번째 조건이 여기에 그 레지스터에, 이 레지스터에 어떤 그 인풋이 들어온 거에 값이 거기에 꼭 그걸 아무도 액세스했다라는 거를 그 컴파일러가 분석을 해서, 엘리아스 분석을 해서 그거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그거는 이렇게 그 레지스터 값에다가 놔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드한 그 코드상에서 어떤 그 레퍼런스를 마지막으로 읽은 것이 읽은 이후에 거기 레지스터에다가 레퍼런스에다가 라이트를 하지 않았으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더 이상 읽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거기 그 메모리에다가 쓰기 전에 그거를 내가 쓰기 전에 이 메모리가 읽지 않았어. 읽지 않았으면은 그러면은 읽기는 더 이상 이렇게 필요 없으니까 읽기를 제거한 코드를 제거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 쓰기가 관련 없으면은 뭐 순서를 재배송한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보면은 템프 놓고 그다음에 라이튼 코드를 맨 밑에다 놓으면 이렇게 재정렬해서 뭐 옵티마이즈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쭉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엘리아싱 그 코드 컴파일러와 엘리아싱을 분석하는 것이 그 옵티마이즈를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뭐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 타임인데 라이프 타임이라는 게 바로라고,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을 바로 빌려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개념인데 그 정의를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라이프 타임이라는 거는 어떤 네임드 리전이라고 어떤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영역이라고 코드의 어떤 영역 블럭에 대한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임드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뭐 이런 아포스트레이를 피해서 라이프 타임을 표시를 한다. 이런 수도 코드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프 타임이라는 게 어떤 코드 블록을 여기 이제 실행 경로라고 했는데 코드 블록이 이제 수행이 되는 건데 어떤 블록을 만들고 그 블록 내에 또 블록을 만들고 그것을 루핑을 돌리고 그러면 어떤 그 블록이나 아니면 함수나 이런 것들이 계속 실행이 되고 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블록에 들어가서 두 번째 블록을 부르고 두 번째 블록이 세 번째 블록을 부르고 이런 패스가 간다 그럴 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영역돼서 이렇게 라이프 타임 경로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라이프 타임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복잡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라이프 타임이라는 것도 그것이 어떤 코드가 실제로 실행하는데 블럭을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 블럭이 수행되고 또 네스트로 또 수행되고 또 밖에 있는 것이 뭐가 또 수행되고 그러면은 그것이 복잡하게 연결되다 보면 분석에서 그것이 데드 코드도 발생할 수 있고 굉장히 좀 복잡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는 라이프 타임은 그러면 라이프 타임하고 코드의 스코프하고 관계는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코프이라는 건 실제로 코드상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블럭에 대한 얘기고 라이프 타임은 그 블록이 실행하는 경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대체적으로는 일치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러스트는 명시적으로 라이프 타임을 네이밍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모든 거를 러스트는 하지는 않지만 정보를 가지고 컴파일러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최적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x를 제로로 갖고 y를 x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z는 y의 레퍼런스 가지고 있는 이게 러스트 코드, 이거는 그냥 러스트 코드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 중간에 이제 제로 다 뺐는데 뺀 게 얘기가 뭐가 있냐면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을 한다 어쩌고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 뺐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이거든요. 뭐냐면 블러킹으로 이렇게 라이프 타임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드 블럭을 A라는 아포스트로피를 표시를 하고
이 코드죠. X를 제로로 잡는 거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실제로 뭐 이거는 뭐 신텍스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그 두 번째는 이제 그 X라는 코드 레퍼런스를 값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두 번째 그 라이프 타임을 이렇게 B라는 그 라이프 타임으로 정의를 한 겁니다. 이렇게 그 코드 블럭을 주고, 그 다음에 Z는 Y 값을 가져오는 거니까 또 그 안에 코드 블럭으로 C라는 네임들을 주고 라이프 타임을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잔뜩 얘기가 중간에 써 있는데 그 얘기는 제가 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분석을 할 때 그 라이프 타임에 대해서 외부 스코프 참조를 한다면은 뭐 라이프 타임을 좀 더 추론하게 되는 게 그냥 패스해서 좀 더 큰 거를 추론하게 된다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X는 제로로 놓고 Z를 그대로 놓고 Y를 X의 레퍼런스 놓고 Z를 Y 값으로 어사인을 시켜 놓은 거죠. 이렇게. 이랬을 때 그 코드 블럭을 보면은 레퍼런스 라이프 사이클 보면 A 코드 블럭에는 X 값을 어사인 시키고, 그 다음에 네스트한 라이프 타임에서 B라는 그 네이밍을 주고, Z를 이제 B에다가 어사인 시키고, 그 다음에 Y는 X잖아요. 그 다음에 그 Y는 X 값이니까 이게 Z 안에 그 네임 코드 블럭을 라이프 타임을 주고 거기에 X 값이 익스터널 X로서 바로 들어오게 된, 뭐 이렇게 표시를 한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라이프 타임을 분석을 세 가지 예를 줬는데, 하나는 example, 그거는 뭐냐면 이거 안 된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첫 번째 레퍼런스를 할 때 조건이 참조는 참조 대상보다 오래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얘기를 한 거죠. 참조 대상보다 더 지속되는 참조. 그래서 이 코드로 예를 든 거죠. 이거를 이제 라이프 타임의 코드 분석으로 뭐 이렇게 A, 그 다음에 A 주고, 그 다음에 코드 블록 B에 들어와서 S 주고, 라이프 타임 A 해서 이렇게 줬다. 이거는 라이프 타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를 뭐 코드 샘플링 예를 들어 보면 예, A, B, 그 다음에 메인 코드에서 코드 블럭에 라이프 타임으로 C, D 해가지고 여기서 D를 불러오잖아요. D 라이프 타임에 요거를 가지고 오는데 이게 라이프 타임에서 안 된다. 뭐 그래서 이걸 하려면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얘기는 엘리아싱 뮤터블 레퍼런스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은 엘리아싱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뮤터블러서 벡터를 1, 2, 3을 정의를 해놓고 x 값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안 되는, 이거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요럴 때 요 x하고 요 x와 데이터 표시에 대한 요거하고가 엘리아싱이 되는 건데, 이거는 뮤터블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분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라이프 타임에서 커버되는 영역은 언제까지 그럼 라이프 타임이 그 영역이 되냐면, 라이프 타임은 처음에 생성해서 그것이 마지막 사용 때까지 라이프 타임은 유지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참조는 참조 대상은 참조보다 더 오래 있어야 되고, 오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맞는 얘기인데, 약간 뭐,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그, 엘리아싱을 주고, 참조를 주고, 그 다음에 값을 푸싱시키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참조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안 되지만, X를 참조해서 X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값을 변경시키는 거는 뭐 더 이상 뭐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밸류가 그 디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그렇게 정의를 했으면 이렇게 X 그리고 그 드로우볼이라는 건 디스트럭터를 주게 되면 이 디스트럭터는 통상적으로 스코프 마지막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오래 살지만 바로우드가 오래 있어야 되지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컴파일러한테 어떻게 확신시키냐면 푸시 전에다가 드롭을 쓰게 되는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로는 이제 그 컨디셔널의 그 데이터를 바로를 여러 개 하는 경우, 이런 경우죠. 컨디션에 따라서 푸시 바로 뭐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데이터 푸시 이런 경우에 또 문제를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포즈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아싱에서 맨 마지막에는 이런 경우들이 좀 안 되지만, 뭐 러스트에서는 뭐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해결해 나갈 거다라는 얘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좀 죄송합니다. 이게 잘 정리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 막 떠듬고. 여보세요? 예. 잘 들리나요? 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좀 더 어물대지 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이게 그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어렵고 이게 앞단의 내용하고 좀 그게 심화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네. 심화된 부분. 여기 스트링하고 str 리터럴 개념이잖아요. 맨 처음에 했던 게. 예. 타입이 두 종류거든요. 문자가 str 리터럴이 있고 스트링이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 첫 번째 패턴이고, 그다음에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스타트할 땐 그거였거든요. 그 원칙이 바로는 리드, 그러니까 이뮤터블로 바로는 계속해서 쓸 수 있다. 그런데 뮤터블로 바로 하는 순간 이뮤터블 바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 그렇게 우린 배웠거든요. 전 학기에서 그렇게 스타트를 했거든요. 전 교재에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거를 그 에일리어싱이라는 개념으로 조금 더 풀어서 깊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여튼 그 엘리아싱 모델이 아직은 없대요. 아직 러스트에는. 그렇게 개념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디벨롭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미묘한 부분을 건드리는, 그러니까 랭귀지 설계하는 친구들이 되게 미묘한 부분을 건드린 거를 설명하는 거라. 네. 이제 한번 공부해 두면 정말 깊숙이 프로그래밍 하다가 겪게 되면 쉽게 디버깅 할 때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요번 학기는 그런 스타디인지라. 그게 그 앞에 인트로덕션 보니까 그 얘기가 있어요.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라. 그러면 뭐 쓸 데가 있을 거다. 그냥 그 언어에 대해서 기능을 알려면 보지 마라. 인트로덕션이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 학기는 그렇습니다. 네. 아,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